안녕하세요. 재테크 메이트입니다. 무더운 7월이 지나 8월을 맞이했습니다. 8월은 미국 주식을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썩 반갑지만은 않은 시기입니다. 미국 주식도 분위기가 안 좋은 와중에 우리나라는 코스피 5000 시대를 향해 훈풍하는 듯 싶었으나 대주주 기준 강화 및 오히려 계약이 된 듯한 분리과세 정책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59개월 차 연금계좌 투자 현황을 먼저 공유해 보겠습니다. S&P 500, 나스닥, 미국 배당 다우존스 등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쉽고 간단한 포트폴리오만 구성된 제 연금계좌는 25년 7월 기준으로 2억 1,5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지난 7월은 역사상 가장 높은 수익금을 기록하며 돈이 일을 하게 만드는 구조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되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월별 수익률 및 수익 금액 차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 연금계좌는 지난 7월 한 달간 4.97%의 수익률을 기록했고 수익 금액은 투자 역사상 처음으로 1,0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우량한 자산에 투자하고 그냥 열심히 일상을 살았을 뿐인데 제 월급의 몇 배가 넘는 금액을 수익으로 거둘 수 있었습니다. 수익률 기준으로만 보면 연금 투자를 처음 시작했던 초창기가 더 높은 수익률을 많이 기록했었지만 투자 원금에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수익금 자체는 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투자 금액이 2억을 넘어가다 보니 이것이 이론적으로만 공부했던 복리 효과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투자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락이 발생할 때도 더 큰 하락을 경험하게 되지만 그동안 그래왔듯이 꾸준히 적립식 투자를 이어나간다면 어려운 상황을 모두 이겨낼 수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난 2020년 10월부터 시작되었던 개인 연금 잔고 차트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두 번의 자산 상승 시기가 있었는데 21년도에 연금저축보험을 이전했고 23년도에 퇴직연금을 DB에서 DC로 전환을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퇴직연금을 DC로 전환한 게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앞으로 더 이상 진급이 불가능한 구조에 있고 회사 자체도 연 3% 이상 연봉 상승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되어 과감하게 DC로 전환을 했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퇴직금만은 건드리면 안 된다는 불문율 같은 게 있었지만 이왕 금융자산으로 은퇴를 결심한 상태였기 때문에 퇴직연금도 ETF 적립식 투자를 시작했고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매우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S&P 500과 나스닥은 6일 연속으로 신고가를 경신할 만큼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었지만 7월 마지막 날부터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원인으로는 상호 관세와 고용 충격으로 인한 하락이라고 나오지만 사실 신고가가 계속해서 경신되는 상황 속에서 조정장은 흔하게 찾아오는 상황입니다. S&P 500의 지난 10여 년간 드로우다운 차트를 보면 파란 선의 5%의 하락은 꽤 자주 발생하는 걸 볼 수 있고 10% 하락의 빨간 선에도 거의 매년 한 번씩은 발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S&P 500이 5%대 이상 조정이 온다는 건 통상적으로 좋은 기회로 봐도 무방합니다. 앞서 현재 S&P 500과 나스닥이 하락하는 원인으로 상호관세 유예가 취소되고 고용 충격으로 인한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사실 미국 주식은 8, 9월이 역사적인 약세장으로 기록되어 왔습니다. 1928년부터 2025년까지 월별 상승 및 하락 횟수를 카운트해보면 9월이 하락 53회로 가장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8, 9월에 하락장이 나타났을 때는 주저없이 추가 매수를 하면서 주식 보유 수량을 늘리는 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월별 수익률 데이터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1990년부터 2024년까지 34년간 월평균 수익률을 보면 유일하게 6월, 8월, 9월만 마이너스인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뒤이은 4분기는 역사적으로도 미국 시장 분위기가 매우 좋았었기 때문에 8, 9월에 수량을 적극적으로 늘려놓는다면 겨울에 산타랠리를 포함해 좋은 수익을 거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인들이 월 적립식 투자를 할 경우 추석 상여금 등을 받을 수 있는 회사라면 이러한 추가 금액을 투입해 수량을 늘리는 전략도 고민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1년 5월부터 월평균 수익률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앞서 확인했던 것처럼 8월과 9월은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10월부터 좋은 분위기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최근 몇 년간의 데이터로도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제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영상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저는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종목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포트폴리오입니다. 이러한 포트폴리오만으로 저는 2020년 투자 이후 현재까지 연평균 10%가 넘는 수익률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두 종목인
차이나 전기차와 글로벌 리튬은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으로 생각되어 올해 안에 정리를 하고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성장주로 비중을 옮겨 나갈 예정입니다. 종목별 비중입니다. S&P 500과 나스닥, 반도체 등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올 때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7월에 반짝 좋아지는 듯 했으나 월말부터 다시 하락을 하면서 비중 조절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향후 기타 비중 5%를 조절하면서 S&P 500의 비중을 더 키울지 나스닥의 비중을 더 키울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볼 예정입니다. 안전자산을 포함한 전체 종목 비중입니다. 안전자산으로는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예금과 파킹 ETF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코덱스의 TDF 시리즈, 단일 종목 채권혼합 종목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S&P 500의 비중을 50%까지 고정으로 가져갈 수 있는 원큐 미국 S&P 500 미국채 혼합 50도 정찰병을 보내놓은 상황입니다. S&P 500은 8, 9월이 역사적으로 약세장이었고 그 이후 연말은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량을 늘리기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면에 한국 주식은 다시 한번 국장 탈출은 진흥순 시즌2가 시작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제 개편안이 발표가 되면서 현재 대통령의 공약인 코스피 5천에 완전히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대주주 기준이 50억에서 10억으로 강화가 되었고 배당 소득세 분리과세는 조건이 너무 까다롭고 대상 기업 수도 적으며 혜택이 필요한 소득 구간은 오히려 계약이 되어버렸습니다. 현재 이러한 정책을 펼치는 주요 담당자들이 주식 투자를 과연 해본 게 맞을까 싶을 정도의 탁상 행정이라 현재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이 매우 분노에 차 있는 상황입니다. 대주주 기준이 한 개 종목당 10억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별로 없다고는 하지만 현재 서울 부동산 평균 금액이 10억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부동산 1주택 보유자는 양도세 면제, 재산세 감세 등의 다양한 혜택을 주면서 주식 10억 보유자에게는 추가 과세를 하는 상황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또한 대주주 대상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세수 확보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는 없이 주식을 통해 부자를 꿈꾸는 사람들의 심리만 꺾어버리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미래의 주식 투자 주역이 될 80년대, 90년대 생들은 어려서부터 주식 투자하면 패가망신한다는 말을 듣고 자란 세대입니다. 이러한 세대들이 주식 시장에 적극적으로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채찍이 아니라 확실한 당근을 줘도 모자란 상황에서 좋았던 분위기가 다시 역행하게 되는 것이 아닐지 매우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저 역시 현재 국장에 적극적인 투자는 아니지만 일반 계좌에서 배당금을 키우기 위해 국내 고배당 ETF에 정찰병을 보내놓은 상황이었던 만큼 앞으로 투자 계획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늘 우리나라는 노후 빈곤이 OECD에서 압도적인 1위라고 하면서 그 원인 중 하나로 자산 비중이 부동산에 급격하게 쏠려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 주식뿐만 아니라 각국의 주식은 끝없는 우상향을 기록하며 다양한 국가에서는 연금 백만장자들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순자산 10억인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부동산 10억에 실거주하고 한 사람은 주식 10억을 보유하고 있을 때 어떤 상황이 나라에 더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보면 답은 너무나 쉽습니다. 실제로 현재 서울 부동산 구매자 대부분은 전세를 낀 매수이며 실거주를 하더라도 절반 이상의 금액을 주택담보대출을 일으켜 부동산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가처분 소득이 급격하게 줄어 국가 차원에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집에 살더라도 주식을 10억 보유한 사람들은 적어도 연간 2, 3천만 원의 배당금을 받으며 훨씬 더 많은 소비가 가능해지며 내수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노후 빈곤도 스스로 해결하면서 사회적인 비용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주식을 통해 당장의 세금 몇 푼 더 거두는 정책보다도 더 먼 미래를 보면서 사회적인 비용을 낮추고 인구가 줄어가는 상황에서 내수 침체를 막을 수 있는 주식 투자, 즉 금융자산을 통해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하며 당장은 조금의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적극적인 혜택을 주면서 금융자산에 집중하는 인구를 늘려야만 합니다. 대주주 기준 강화와 배당 소득세 분리과세 안건이 담긴 이번 세제 개편안은 12월 2일에 국회에서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전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목소리를 내주신다면 국회 통과 전 부족한 부분들이 조금이나마 수정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하고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